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민필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렇게 휴일을 맞이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계시고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부처님의 자비심이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동포분들과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공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출국 유예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고충, 사례를 좀 담아서 이 법무부의 이 탄원서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이 법무부의 이 제안서와 또 여러 개 요구사항을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의 답변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법무부의 답변서를 보니까요, 그 답변서 내용에 보면은 정말 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가족 중에 병원에 있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출국을 정말 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는 그런 상황을 인도적 상황을 고려해서 출국을 이렇게 편하게 좀 유예시켜 주도록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이 출입구 이 3당 직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깐깐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았던 거 또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도 더 이상 연장 안 된다. 빨리 당장 출국하라. 이런 식으로 빡빡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례들을 좀 한번 취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요, 정말 나는 이런 일에서 정말 출국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 출입국 사무소에 가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조건 출국을 하라고 한다. 정말 너무 심하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네, 한번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담당 이 직원 이름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서 저희 동포세계 신문에 좀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꼼꼼히 모아서요, 정말 본부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이렇게 편의를 봐주라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유화적인 그런 정책을 집행을 하고 있지만은 일선 사무소에서는 이 재량, 그러니까 재량,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판단할 일이다, 이런 재량권을 갖고 너무 깐깐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그런 상황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저희 동포세계 신문에 한번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깐깐하게 나오고 있는 그 재량권이라고 해서 깐깐하게 나오고 있는 출입국 사무소의 일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문제점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보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논의해보고 생각을 해보고자 오늘 뽑은 주제는 외국인에게 과연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네, 마침 어제요, 이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모국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모임, 한 회원만 해도 한 4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본부는 이 독일 미넨에 있는데요. 이 해마다 이렇게 외국에서 살고 있는, 모국이 아닌 외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어느 나라가 외국인에게 살기 좋은 국가인가, 이거를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제는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5월 18일 인터내셔널 이 단체가 그런 평가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는 과연 이 한국은 한 외국인이 봤을 때 살기 좋은 나라인가 아니면 살기 나쁜 나라인가, 뭐 좀 저도 이 결과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총 59개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했다고 합니다. 그래 보니까 한국이 59개국 중에서 47위. 그러니까 거의 뭐 살기 좋은 나라 44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끝에서 뭐 거의 10위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숫자인데요.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는 54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4위에서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외국인에게는 이 대한민국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런 인상을 지우게 하는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인터내션스가 2014년도의 평가에서는 이 한국이 이 14위로 이 살기 좋은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점차 이 저평가가 돼서요, 정말 이제는 끝자리에 이렇게 최하위 순으로 밀려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반면에 이 대만이죠, 대만. 대만은 3년 연속 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대만, 뭐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찾아봐서 비교를 해보니까요, 한국이 대만보다 이 국토 면적에 있어서 이 남만만 봤을 때 한 3분의 3배 정도 이렇게 좀 가까이 크고요. 인구수도 대만이 2,300만, 한국이 5,100만 명, 그러니까 한 2배 가까이 한국이 2배 넘게 많죠. 그리고 1인당 GDP, 그러니까 총 1인당 총 생산을 비교를 해봐도 한국이 지금 31,800불 정도 되죠. 근데 대만은 2,500, 800불. 그러니까 대만보다도 한국이 6,000불 정도 더 이 경제 지수가 높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 대만은 살기 좋은 나라로 1위로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47위, 거의 뭐 외국인들에게는 살기가 좀 나쁜 나라군에 속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그거를 어제 연합뉴스가 상세하게 좀 보도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에서 살 때 가장 큰 단점으로 외국인들이 이 불편함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락함, 그런 평가에서도 한국은 57개국 중에서 56위로 이 최하위에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착 편의 지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계속 정착을 하는데 어떤 편의함, 이런 지수를 보니까요, 역시 54위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최하위권에 이렇게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우리 이 모국, 이 현지, 이 그 문화가 더 살기가 편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한국에 와서의 한국 현지인,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친구로 삼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답한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언어 탓으로 봤습니다. 그 필리핀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했는데, 이 한국어가 배우기에 좀 어렵고 그 탓에 이제는 친구 사귀기가 좀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거나
또 조금 더 하지 못한다고 답한 외국인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한 70%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세계 평균 43%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있는데, 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대목은, 이제 의료 분야 쪽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의료 비용, 또 의료 서비스, 이런 질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거의 한 외국인의 84%가 의료 비용에 대해서 호평을 했고요. 또, 92% 정도가 의료 서비스, 한국의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또 호평을 한 이런 부분은 좀 높게 나왔다. 그리고 여행과 교통 분야에서 있어서도 상당히 교통이 편리한 점은 또 높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치안에 있어서도 상당히 한국에서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눈에 확 뜨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뭐 여행 교통 분야, 뭐 의료 분야,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치안 분야에서 외국인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전평가를 받아서 이 살기 좋은 나라 순위 한 47위, 그러니까 거의 살기 나쁜 그런 나라군에까지 속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가장 그 일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찾고 일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굳이 근로동 이 평가에 있어서 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낮은 점수를 줬다는 것입니다. 뭐 한국이 한 42로 하위권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시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인터네이셔스의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앞서 이 대만이 이 3년 연속 1위로 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뭐 대만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이 연합뉴스가 이 그 부분만 이렇게 또 발췌해서 기사를 냈는데요. 이 대만은 삶의 질과 구직 및 노동 환경 부분에서 모두 1위에 뽑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외국인의 직업 안정성에 대해서도 만족률에 있어서도 이 뭐 외국인들이 한 85%, 그리고 대만 경제에 대해서도 한 외국인들이 한 85%의 만족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을 소개를 하면서 이 노동부와 중앙정부의 기준에 따른 과학기술과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금융, 법률, 건축, 설계 영역에서 이 전문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이 취업 골드카드를 좀 부여를 해줬어요. 1년에서 3년간 이 노동을 허가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렇게 소득세 우대 혜택을 주어서 골드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직계 존속 가족들이 1년간 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거류증도 발급해 주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아마 외국인들에게 호평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만의 의료 서비스, 의료 비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거의 뭐 96%, 94%.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만이 이 살기 좋은 국가,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대만에 살고 있는 한 칠레인의 이런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대만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를 돈벌이 대상 숫자로 취급하지 않고 인간으로 대우한다, 뭐 이렇게 평을 했다는 이런 기사도 게재가 됐습니다. 네, 이번 인터네이션스 이 평가를 보고 좀 제가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뭐 K-팝이다, 뭐 또 드라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서는 상당히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도를 높이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외국인들은 뭐 한국에 대해서 좀 환상적인 생각도 갖고 있고, 또 한국에 또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외국인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한국에 와서 살아본 외국인들 생각을 들어보니까요, 상당히 실망이 크다라는 것을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서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단지 관광이나 여행 등으로 외국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국에 가서 좀 장기간 체류하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장기 체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뭐 그 나라에 가서 일도 해보고 또 좋으면 그 나라에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늘어나는 거,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큰 변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지구촌 사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 인터내셔널에서 이렇게 평가에서 나왔던 것처럼 한국은 좀 외국인들한테 이 한국어를 좀 잘 가르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에게 재미있게 이 한국 문화도 소개도 하고, 그래서 한국어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 뭐 그런 거를 갖고, 그리고 한국인 현지인들과의 어떤 교감을 좀 넓혀가는 뭐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 이 살기 좋은 국가 그 기준은 이 노동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뭐 돈이 있어서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가지고 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자리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뭐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자리를 찾고 또 근무하고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또 많이 또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이 편의를 제공해 주느냐, 그런 데 있어서 이 나라의 국가의 어떤 외국인이 살기 좋은 국가다 아니다, 어떤 또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도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동포인 뭐 중국 동포, 뭐 고려인 동포, 또 해외의 동포분들이 이 2세대, 3세대들이 모국인 한국을 알고 싶어서 오는 이 동포들도 많이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망을 하고 그냥 떠나시는 분들도 좀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적 동포 뭐 한 2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한국 인구의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여기는 뭐 관광 여행 목적으로 왔지만은 그래도 최소 뭐 1년 이상 머물면서 한국 사회를 충분히 체험하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필요하면 한국에 또 계속적으로 정착하면서 살고자 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것이 이번 인터내셔널스의 이런 그 설문조사,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오늘 이렇게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정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또 외국인 또 동포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좀 편안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살아보고 정말 느끼고 했던 그런 평가, 이렇게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이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이 보다 좀 세계화되고 국제화된 국가로 이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단지 단기적으로 관광하고 뭐 이렇게 여행하는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정말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뭔가 좀 편의도 제공하고 또 한국어, 한국 문화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이런 개선책, 또 외국인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한국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동포 여러분들도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들을 뭐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저의 뭐 카카오톡이라는 이메일로 또 이렇게 제시를 해주게 되면은 그것들을 모아서 또 좋은 정책 제안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변숙장 김용필이었습니다.